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우입니다. 자, 오늘 아침도 좀 쌀쌀합니다. 아침 기온 원주 지역이 영하 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낮았고요. 하지만 또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역시 일교차가 크겠죠. 또 주말 동안의 날씨는 더 온화하겠습니다만은 당분간 비 소식 없고요. 맑고 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이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향산악 기부제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현황 좀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또 도내 관광 동향, 이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 관광객 증가 폭이 눈에 띈다고 합니다. 그 소식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죠. 2월 17일 금요일, 3월 3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되었던 강원도 내 학생은 492명이었습니다. 유형별로 명예훼손과 폭행이 각각 200여 명이었고 성폭력이 40여 명, 갈취가 20여 명 등이었습니다. 이 강원경찰은 새학기 시작과 함께 학교 폭력과 청소년 비행 증가가 예상되면서 이달 말까지 대면 특별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달 말까지 인구 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도 5월까지 추진합니다. 또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정부의 생활 인구 관련 공모 사업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습니다. 원주시가 내년도 국토비 확보에 나섭니다. 원주시는 최근에 2024년도 국토비 확보 대책 보고회를 갖고 내년엔 올해보다 10% 정도 증가한 9,960억 원의 국토비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과 반도체 교육센터의 설립, 데이터 활용 위로 건강 생태계 조성, 또 여주 원주 북선 전철의 건설, 원주천 학성지구 재해 예방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이하늘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가장 큰 소식 역시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 승인 문제인데 지난달 27일에 이제 결과가 나왔군요. 바로 이제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은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만은 내년 착공이 아니라 빠르면 올해 내에 또 착공하겠다고까지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의 41년 수억 원 사업이 이뤄지자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다만 아직 11개의 행정 절차가 남아있고 환경단체 등이 저지 투쟁을 예고한 만큼 강원도와 양양군은 난개발 우려를 불식할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와 운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환경부 소속의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달 27일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동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는데요. 일부 의견을 따라서 사업을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오색 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는 2015년 시작된 이후 8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원주환경청은 산양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모니터링과 상황별 저감 대책 시행과 또 환경영향 세부계획 수립 시 국립공원공단과 협의를 할 것을 주문을 했고요. 또 학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니터링위원회 운영, 착공 전에 법정 보호식물이나 특이식물에 대한 추가 현지 조사, 그리고 상부 정류장 규모의 축소와 풍속과 적설 등을 고려한 강화된 설계 기준 적용 등을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또 통상 3년인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5년으로 확대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조건부 동의를 한 거죠. 하지만 네. 강원도 양양군 이 조건 자체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 지사는 41년이 걸렸는데 만사지탄이지만 154만 강원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동안 고생하신 양양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8번의 삭발투쟁과 3번의 행정심판, 4번의 행정소송까지 양양 국민들의 끈질긴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다고 또 얘기를 했는데요. 또 설악산의 환경은 강원도에서 먼저 챙기겠다면서 오색 케이블카는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기 위한 친환경 개발 사업으로 환경부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꼼꼼하게 이행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금 현재 오색 케이블카 착공을 위해서 남은 절차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산림청의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와 또 국유림 사용허가, 산지 일시 사용허가와 국토부의 특별건설기술 심의, 국립공원공단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등 총 11개입니다. 다만 가장 큰 고비였었던 환경협의가 종료가 됐고요. 정부의 추진 의지가 재확인된 만큼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착공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이 되고 있으나 김 지사를 비롯해서 강원도는 남은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서 연내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준공과 운영은 2026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 출범 날짜가 이제 잡힌 거죠? 6월 11일 날 출범하게 돼 있습니다. 6월 11일이요? 11일이요. 예. 네. 그러면 이제 한 100일 정도 남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10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법 개정 작업, 이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한창 진행돼야 하고 어느 정도 가시화돼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가 아주 뭐 거의 강대강 뭐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이게 지금 그 기한 내에 통과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또 예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법안은요, 23개 조항으로 뼈대만 갖춰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에 전부 개정안을 이제 대표 발의를 했었는데, 그곳에는 131개의 조항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해야만 특별자치도라는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좀 내용들도 함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담겨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 지금 힘들어 보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는 매일같이 정보부처를 찾아서 특별자치도 특례 관철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으나 정보부처에서는 여전히 특별자치도로의 핵심 권한 이양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거나 미온적인 반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6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발의 이후에 강원도는 지난달 28일에는 환경부를 방문해서 수질오염 총량제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을 설명을 하게 됐고요. 또 23일에는 국방부와 적경지 농축수산물 군급식 지원 특례에 대한 실무회의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 전에 20일에는요. 법무부를 찾아서 외국인 관광객 무사증 입국과 또 외국인 계절근로 출입국 관리법의 특례를 논의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권한을 내줘야 하는 중앙부처에서는 이에 대해서 소극적인 반응이거나 일부는 요구가 과하다라는 입장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원도의 각 특례별 소관 실국과 특별자치국을 중심으로 한 달 동안 42번에 걸쳐서 중앙부처를 방문을 했음에도 지금 현재까지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아무래도 권한을 내줘야 되는 중앙부처로서는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은 바로 이러한 점들을 법으로서 이 기준을 이제 정하고 어느 정도 이 중앙정부에서 주기 싫은 거라도 법으로 딱 이제 어쩔 수 없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또 이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요즘 어려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적절한 시기 내에 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좀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일에 임시국회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나 구체적인 의사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국면에 쌍특검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 대표를 더욱더 압박하는 것으로 맞대응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전부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다음 달 4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강원도의 목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위원회 그리고 정치권을 통해서 하향식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특히 국무총리 주재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당초 이달 초로 예정돼 있었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1차 회의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오는 30일로 연기가 되어 있는데요.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어제 국회를 방문해서 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위한 지원을 당부한 데 이어서 8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 간담회를 갖고 특별자치도 출범의 전국적인 이슈화를 꾀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정부 부처와 이제 협의를 해야 하는 그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국회를 또 설득해가는 과정도 많은데 100일이라는 시간에 굉장히 좀 길게 느껴질 수도 그리고 짧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은 20명이 또 해외 연수를 떠났어요. 그렇죠. 네. 뭐 민생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국회를 연 것이요. 임시회가. 애초에 방탄국회 아니었냐라는 또 심정을 더 또 그치게 되는 또 이제 사안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국회도 공전되고 있고요. 의사 일정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과연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해가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그 정치인들의 정치 후원금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게 또 궁금한데 지난해 같은 경우 강원도 국회의원들 중에서 1위가 이철규 의원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이 강원도 내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4일에 공개한 중앙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 내역에 따르면 이철규 의원은 지난해 3억 77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지난해 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3억 원이었는데 이것을 초과한 것인데요. 국회의원 후원에는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최대 3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에는 1억 5천만 원까지를 모금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한도액인 3억 원을 초과해서 모금한 국회의원은 총 27명이었는데요. 이철규 의원에 이어서 강릉의 권성동 의원은 2억 9,480만 원, 이양수 의원은 2억 8,500만 원, 유상범 의원은 2억 2천만 원 순으로 후원금을 많이 모금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거의 고유명사가 되었었죠. 윤핵관.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친윤계 인사들이 좀 강원도 내 많이 이제 포진해 있는데 역시 좀 그런 분들에게 후원금이 많이 몰린 것처럼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현상을 보고선 권력의 돈이 몰린다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예. 전국적으로도 친윤계 의원들에게 후원금이 쏠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3억 2천만 원을 모금한 부산 사상구의 장재원 의원을 비롯해서 박성민 의원은 2억 9천만 원, 또 윤한홍 의원도 2억 9,700만 원 등의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는 대다수의 의원들도 3억 원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패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에 비해서 곳간이 좀 상대적으로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강원도 내에서 허영 의원은 1억 9천만 원, 그리고 송기현 의원은 1억 800만 원을 모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309개의 국회의원 후원회가 총 585억 원을 모금을 했는데요. 그 전년도 2021년도 407억 원에 비해서도 178억 원가량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168석인가요? 170석 정도의 거대 야당인데 아무튼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올해 들어서 1월부터 전국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실시되고 있죠. 또 원주시 같은 경우는 후원 규모가 어떤지, 또 진행 상황이 어떤지, 또 현재 이 후원하신 분들에게 이 물품을 제공하는데 어떤 품목들이 또 제공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들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중인데 원주시는 전반적으로 기부 현황이라든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가 적고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제도인데요. 또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올해 원주시는 기부금 10억 원이 모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시행 2달이 지난 현재 약 4천만 원이 기부됐습니다. 어려운 경기에도 200여 명의 출향 시민이 기부에 참여했는데요. 기부가 점점 확산되고는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성과가 그리 좋은 건 아닙니다. 아직 출향인들에게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 제도 자체가 덜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향사랑 기부금은 청소년과 취약계층의 복지, 문화예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또 주민 복지 증진 사업과 같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원주시 박태수 자치행정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요. 법 테두리 안에서 홍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기부액의 한계가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답례품 개발과 기부자가 공감하는 기금사업 선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행 초기인 만큼 원주시에서는 홍보 매체, 5개 전광판, SNS, 유튜브,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되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원주 시민뿐만 아니라 출향인 여러분께서도 고향을 살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기부금 목표가 10억 원인데 2달 동안에 4천만 원. 이 흐름대로라면 목표 채우기가 정말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만큼 많이 알리고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답례품 선정도 중요한 과제였지 않습니까? 원주시 답례품 어떤 것들로 이제 선정이 되었고 현재 또 반응은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고 또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주 모월에서 만든 증류식 소주와 원주쌀 토토미, 황골엿, 치악산 금돈 등 총 40가지의 답례품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선택된 답례품은 원주쌀 토토미입니다. 고향에서 먹던 밥을 떠올리면서 토토미를 고르는 분과 또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바라는 마음이 작용된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월의 증류식 소주와 치악산의 육포 세트 그리고 참기름 세트 순으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네, 다 괜찮은데요. 앞으로 원주시 운영 계획은 어떻다고 하던가요? 네, 원주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 활동에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3월에는 고향사랑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세부적인 사업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고요. 5월에는 고향사랑 기금을 설치해서 기부금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마칩니다. 또 원주 시민과 출향인들이 참여하는 회의나 행사, 또 각종 축제를 직접 방문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한 원주 출향인 최현일 세종 강원도민회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강원도민회장을 하면서 원주시의 홍보를 통해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처음 알게 됐고요. 출향 강원도민으로서 원주시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생각을 하다가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서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서 고향 원주시가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고 작은 미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주 출신의 많은 분들이 작은 기부를 통해서 원주시 발전에 미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부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부금은 또 의미 있는 사업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또 기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좀 방법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기부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요.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금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부자는 개인으로만 한정돼 있고요. 법인이나 사업자는 기부할 수 없는데요. 실제 고향이 아니더라도 현재 거주지가 아닌 지역 어느 곳에든 기부가 가능합니다. 또 온라인 기부와 오프라인 기부가 모두 가능한데요. 지역 취약계층 지원과 같은
등 지역의 문제 해결을 돕고 또 세금 보조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애정이 있는 지역에 기부를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겨울 축제 정말 코로나19 이후 3년, 4년 만에 제대로 된 행사가 치러진 곳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 관내 겨울 관광객들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후 첫 번째 겨울을 맞이한 축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현황 좀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관광재단의 배성진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 겨울 축제들 정말 몇 년 만에 다시 또 재개한 곳이 많았습니다만은 그 덕분입니까?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그 관광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2022년 강원도 관광은 2019년 방문객인 1억 4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네. 2023년 1월 올해 이번 달 또한 강원도 방문객은 전년 대비 6%, 전월 대비 20%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해 계절별 방문객 순위가 여름, 가을, 봄, 겨울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눈여볼 점이 겨울 관광 순위입니다. 네. 코로나 이전에는 겨울이 3위였는데 코로나 기점으로 겨울이 4순위로 밀렸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겨울 축제 개최나 스키장 운영 제한이 주요 요인으로 제공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올해 2022년 1월 위드 코로나 2단계에 따라서 도내 축제 및 스키장 운영이 정상화가 되고 그런 요인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서 2021년 1월 대비해서 약 64% 증가율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또 관광 사업은 강원도 내에서도 좀 약간 지역별로 편중된 그 지역 어떤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좀 그 17개 시도, 18개 시도가 좀 고르게 좀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좀 현황이 어떻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네. 올해 1월 강원도 전체 방문객은 지난해 12월에 비해서 20%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겨울 레포츠 관광 증가가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스키장 또 스키장 방문으로 많이 오시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내륙 지방 같은 경우는 겨울 스파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오는 곳으로 저희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덧붙여서 이제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약 88%, 태백시는 75%, 평창군은 27% 지난해 12월에 비해서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네. 이들의 공통점은 겨울 축제 개최지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겨울 축제 재개가 이제 주요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광객들이 증가를 하면은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제 관광 소비가 그만큼 또 많아지지 않을까, 또 네. 지역 경기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비 규모 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 1월 관광 소비는 1,825억 원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서 약 256억 원, 1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음식 부문이 전체 소비 67%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숙박, 레저, 교통 부문 순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전월 대비 연령별 소비는 20대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를 했고요. 네. 70대, 50대, 60대, 30대 순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 모든 지역에서 또 모든 연령대의 분들이 다 이제 좀 방문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오시고 또 다른 분들을 데리고 오고 이렇게 좀 확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장기적인 관광 정책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도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제 또 봄이기도 하고요. 네네. 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3월 1일부터 이제 등반이나 이제 트레킹 사업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네. 이제 강원도 20개 명산 인증 챌린지나 샷건 트레킹 대회 등이 있고요. 특히 샷건 트레킹은 저희 골프 방식에서 시작을 해서 네. 코스나 난이도 따라서 파3부터 파5까지 설정을 해서 72점 2분 파를 획득하는 트레킹 인증 챌린지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워케이션이나 반려견 사업,
야간에 별을 보면서 인증하는 스타벅스 별 모으기 챌린지 등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또 이제 SNS 등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네, 좀 연령대 있으신 분들보다는 이 젊은 분들을 또 타겟으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강원도가 주요 고객이 40, 50대인데요. 저희가 이제 20, 30대 분들도 좀 공략을 하려고 관련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계절별로 또 지역별로 여러 가지 많은 또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강원도가 어떻게 보면은 가까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고 싶은 장소가 되었고요.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또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관광재단의 배성진 대리였습니다. 자, 오늘 3월 3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성쾌한 지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문수위원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자, 이번 주말 휴일 좀 맑고 오늘 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한 주말 연휴 휴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